언론과 만나서 덴마크 국선 변호인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을 한 거네요. 그렇죠. 거짓말로 드러난 부분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20살이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뭐 17개월짜리 아들을 갖고 있는 엄마임을 강조하면서 그 국선 변호인을 얻었고 돈 한 푼이 없고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지금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 덴마크 대형 로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TBC 소속 형법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의 수임료도 상당할 거 아니겠어요? 근데 돈이 한 푼 없다 그랬어요. 그죠? 여러 정황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요.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정유라 씨가 그 덴마크에서 그 체포되기 이전에 제가 그동안 정유라의 어떤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네.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. 그렇다면 독일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네. 법적인 조력을 받으면서 지금 어떤 행방이 좀 무연한 거 아니라는 추측을 좀 하는 그런 가정에 놓고 이곳에서 그렇다면 어떤 변호인을 선임을 했겠냐. 그래서 이거 현지 변호사들을 저희가 만나서 네.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 비대계 설립에 개입을 했던 박승관 변호사도 저희가 만났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박 변호사의 어떤 이야기에서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. 여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고의 협법적으로 전문가이고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지. 그렇게 돈이 많은데 여기서 보통 수준의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힌트적인 질문을 좀 받아서 이곳 독일에서 가장 형사적으로 아니면은 유명한 변호사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과정이 이제 체포가 됐고요. 역시나 변호인의 선임 과정에서 봤을 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일반적인 변호사는 절대 선임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견된 어떤 추측은 조금 맞아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컨대 덴마크 최고 형법 전문가라면 그 수임료가 얼마나 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나요? 혹시 그 부분도 취재가 되셨습니까? 저희가 이제 그 덴마크에서 취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그 정유라의 인터뷰 외에는 다른 부분은 사실 다 자택을 찾아간 것까지만 취재가 됐고요. 네. 시간상. 하지만 뭐 다수의 의견을 봤을 경우 그 수임료 자체가 딱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아마 그 거래에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높은 금액 어떤 뭐 조건부 이런 것들이 계약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. 그럴 경우에 어떤 선임료는 어느 정도라고 가늠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덴마크 법원에 정유라 씨 옆에 앉아 있었던 이 여성은 변호인이 아니었을 가능성, 덴마크 여성인 거죠?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다시 되짚어 봤을 때는 통역에 가깝습니다. 왜냐면은 통역. 그 판사 자체가 덴마크어로 이제 심의를 진행을 했고 네, 그 네, 과정을 네. 다시 영어로 정유라 때 번역을 했고 정유라가 영어로 답변을 하면 다시 덴마크어로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통역에 가까운 인물인 것이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 자택 취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. 그 정유라 씨가 입었던 패딩, 뭐 이게 뭐 굉장히 고가의 패딩인 걸로 이제 네티즌 사이에서는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. 알려진 사실만 하더라도 지금 뭐 매일 그 청소해주는 그 도우미가 왔었다는 거고요. 그리고 그 집의 월세가 뭐 240만 원이었다. 이런 주변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자택과 그 주변 취재에서 나온 얘기는 좀 어떤 건가요? 실제로 저희가 그 체포 당시 거주했던 9월 달부터 거주했다라고 하는 집을 저희가 찾았을 때, 네. 집은 뭐 상당히 작지는 않았습니다. 뭐 차고도 충분히 공간이 있고, 창이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안에 방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개 있는 방으로 봐서는 평수가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니었는데, 사실 그 주변이 네. 집의 어떤 것들 다 비슷비슷하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했기 때문에 네. 월세를 주고 그곳에서 지냈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임시 거처로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아하.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예.
아까 제가 어떤 질문을 하셨죠? 또 그 이전에? 그러니까 그 이제 뭐 패딩, 뭐 고가의 패딩, 그다음에 뭐 청소에는 청소를 해주는 청소 도우미가 매일 왔다는, 월, 화, 수, 목, 금 왔다는 거고, 월세가 240.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좀 그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했다. 그러니까 본인이 무일푼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그 호화 생활을 누린 거 아니냐, 이런 공분이 그 한국 네티즌 사이에는 좀 있거든요.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좀 정유라 씨의 생활 수준이 어떤 걸로 보이던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죠. 그거는 뭐 이미 최순실 그 게이트가 터지면서 최순실 어떤 이걸 독일에 대한 재산의 부분에 대한 취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뭐 블랙홀 같이 쭉 빠질 정도로 그 네네. 단정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들이 지금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요. 네. 사실 뭐 정유라가 독일도 마찬가지고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돈이 없이 생활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문제에 대한 폭스바겐 차량 자체만 움직이려도 기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것이고 네. 그 안에 보모를 그 아이의 보모를 봐주고 있는 네. 60대 여성이 있습니다. 60대 이분이 여성. 사실은 서울서 아이를 계속해서 보모 역할을 하면서 이곳 독일을 거쳐서 덴마크로까지 온 걸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거든요. 이제 네. 그분의 한 달 뭐 평균 월급이 500만 원이다 얼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예, 그럼, 그런 데 봐서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, 뭐. 그렇군요. 아니,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것은 본인이 굉장히 이제 불쌍한 엄마, 아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한국의 특검이 그 불구속을 조건으로 하면 그게 뭐 구금시설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자기가 와서 조사를 받겠다, 당장 귀국하겠다,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. 애 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자택에 직접 가보신 결과 정유라 씨가 머물던 은신처, 거기에 지금 그 사람, 그러니까 그 정유라 씨와 함께 있었던 2명의 남성과 유모와 아이는 살고 있던가요?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집을 이제 자택을 가서 이제 취재를 하고 확인을 했지만은 네. 모든 창문에 이제 그 블라인드라든가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에 내부에 걸 볼 수는 없었고요. 그 안에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오거나 하는 모습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다만 안에서 저희 이제 수많은 취재진들이 계속해서 이제 취재가 이루어지고 문을 두드리고 확인하고 인터뷰 요청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다, 사유지 침해다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차례 경찰이 출동을 했고 마지막 출동했을 때는 취재진들한테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더구나 아이에 대한 부분은 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사유지에 침해했을 경우에는 이 대니시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도 저희가 받았거든요. 아, 그래요. 그런 거로 봐서는 안에 이제 그 사람이 계속 남아 있지만은 남성 2명, 뭐 보모 이렇게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저희가 눈으로 직접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접촉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 있게 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